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30일 새벽 1시 15분입니다.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하여 청구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9개월 만에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었지만은 법원이 이를 기각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리고 과연 검찰이 성실하게 수사를 했느냐 아니면은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이 기각 결정이 옳은 일인지 앞으로 논란이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은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디 도망갈 염려가 있어가지고 구속했습니까? 또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구속 연장해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고 돈 한 푼 받지 않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도록 만든 그 주역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영장 기각, 이게 공평한 판결입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검찰이 수사를 보완을 해가지고 영장을 재청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9일 어제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박 전 특검 변호인은 구속 여부를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고 합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220여 종 분량의 PPT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수사에 대비해가지고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증거인멸을 했다는 정황이나 앞선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변호사협회 선거자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메모 등을 제시하며 박 전 특검 측이 이미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이런 혐의를 부인하며 구속 요건인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박 전 특검은 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월에서 12월 사이 남욱 변호사 등에게서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거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용 여신 의향서를 발급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200억 원 상당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는 혐의, 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수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 전 특검은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도 받았다고 합니다. 박 전 특검은 또 김만배 씨 등에게 우리은행 여신 의향서를 발급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인 2015년 4월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 상당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성남의 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은 1,500억 원 규모의 여신 의향서를 성남의 뜰에 발급해 줬습니다. 당시 성남의 뜰은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고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7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2억 5천만 원을 받았고, 그에 따른 2016년에서 2021년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연봉 6천만 원, 대여금 11억 원, 퇴직금 5억 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생긴 시세 차익 등 25억 원 정도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대목이 뭐와 겹치느냐 하면은, 한 푼도 받지 않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기 위해서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승마 선수가 삼성그룹으로부터 승마 관련 지원을 받은 걸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72억 원이다. 요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걸,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법리를 만들어 가지고 징역 22년 중에 뇌물 혐의로 15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받도록 한 그런 논리 구성을 했던 박영수 씨에게 똑같은 혐의를 적용하면은 딸이 받은 이 금전적 혜택은 아버지가 받은 돈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도 피해자의 방어권이 우선하니까 영장을 기각했다. 이런 논리인지 앞으로 차근차근 더 봐야 되겠습니다. 한편 박 전 특검 주요 혐의의 공범으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부장 부장판사는 기각 이유에 대해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 범죄 사실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 점, 피의자의 직업,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피의자가 보여왔던 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및 이에 더하여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가 참 기네요. 판사의 변명처럼 들립니다. 이제부터 언론의 추가 취재와 그리고 검찰의 추가 수사에 의한 영장 재청구 쪽으로 국민적 관심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